알 수가 없습니다. 제 믿음이 어떠한 rum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단점,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예를 들면 AWS, 이오스 등과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의 단점을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를 블록체인 세계로 이끈 길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초기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적응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성능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암호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였고 암 서버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어왔습니다. 저희의 다음 단계는 한 단계 더 지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0만 TPS, 100만 TPS까지 연구 개발 열심히 완료해야 합니다. 그 기술적 목표가 완성된다면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확신합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 블록체인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디엄이 아까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아까 이제 잠깐 화면을 보셨는데 여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 하면은 블록체인 전문 업체입니다. 아까 그 테크놀로지 발전 중에서 블록체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블록체인이 그 아주 정말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10가지, 100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딱 하나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거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이 그게 이제 분산 장부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은행에 이제 뭐 제 이름으로 구자를 하나 두고 내가 1000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규재라는 사람이 1000불 집어넣었다 하고 이렇게 장부를 고치면 되는 거죠. 블록체인에서는요 그걸 갖다가 그 은행에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장부를 가지고 있고 그 장부가 이제 만일 뭐 100만 개다 그러면 100만 개를 갖다가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힘든 일 아니에요. 이규재가 돈 1000불 디파짓 했다는 거를 은행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블록체인에 있는 그 많은 블록들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 고치면 될 걸 갖다가 100만 개를 고쳐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초 동안에 7번밖에 못해요. 그 거래를 7번밖에 처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엄청난 약점이죠. 컴퓨터가 1초 동안에 7번밖에 못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뭐 참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미디엄이라는 기업이.
이건 아주 정말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아주 이건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땐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미디엄 KOK로 조인해 버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엄은 그 블록체인 전문 업체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처리 기술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미디엄과 KOK 만남 4월 20일 작년도 4월 20일에 두 회사가 만났는데요. 이거는 정말 호랭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너무나 상승 효과가 커요. 그 미디엄이라는 기술, 그 기술만 가지고는 그렇게 전 세계 그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뭐 그 빠르다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돈 벌려면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마존 그 플랫폼 기업입니다. 구글 플랫폼이에요. 페이스북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는데 KOK가 기가 막힌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에다가 미디엄의 그 엄청난 기술력이 딱 합쳐지니까 이게 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훌륭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KOK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디엄 KOK 그 본사 이 합동에 있는 이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한국 그 성능 평가로 지금 아까 그랬죠? 비트코인 7번 1초 동안에 7번 거래한다고. 지금 여기 14,142 TPS니까 14,000개니까 비트코인이 몇 배입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것만 해도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 이게 5만 번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디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비트코인 7건 처리, 이더리움 20건 처리, 신용카드 2만 건 처리. 지금 미디엄은 5만 건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또 10만, 100만이 목표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세계 최고 성능 국제 공인 뭐 이제 이런 게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엄은 지금 찾는 회사가 많아요. 우리나라 LG, SK, 삼성,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의 대기업은 다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제넨바이오,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지금 미디엄의 그 기술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OK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하자면은 KOK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이제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잘 아시는데 그거 외에 게임이 있고 웹툰이 있고 웹툰이 뭔가 했더니 이게 만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있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다가 이 KOK 플랫폼 안에서 거기서 이제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이는 거죠. 지금 아마존에서 이런 호미가 팔리고 이 갓도 팔리고 이제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마존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리안 콘텐츠가 지금 세계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좀비 영화인가 뭐 그런 걸 보고 그랬는지 뭐 하여튼 이 호미가 팔리고 이것도 팔리고 지금 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무슨 저 사탕으로 과자 만드는 거 그것도 팔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CEO입니다. 미디엄의 CEO고 이 최영규 박사가 KOK 비즈니스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원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나왔어요. 저보다 한 3년쯤 선배 되시는 분 같고 삼성전자 상무를 했고 엔비디아 연구소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엔비디아 주식 가지신 분 계세요? 테슬라?
저도 좀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거기 연구소 나가신 분이에요. 세계적인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이분이 부부가 책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여기 있네. 여기 보이세요? 블록체인 경제라고. 이건 이제 보면은 두 분이 공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니까 부인이 또 아주 세계적인 블록체인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다 블록체인 전문가예요. 하여튼 이런 분이 지금 KOK를 갖다가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좋아하는 모습이죠.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KOK 플레이는 글로벌 인기 콘텐츠 중심으로 고성능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플랫폼 업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 지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게 될 법이냐 한 얘기냐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가능하겠구나 하실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장부를 여러 곳에 나눠 저장한다.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금융, 제조, 교통,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점이 많아요.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 탈중앙화, 중앙관리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중앙은행에서 찍어낼 필요가 없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돈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느냐? 가치 있죠. 비트코인이 한 개 얼마인데 지금 4만 불이 넘을 거죠? 이게 이제 탈중앙화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 복사, 변조, 위조, 해킹이 불가능해요. 지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 코인 거래소 사고지 블록체인이 뚫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해요. 보안성이. 투명성 있고 거래 내역을 모든 참여자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다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투명하죠. 거래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중개 거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앞으로 그게 점점 필요가 없어져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제가 CPA인데요. CPA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메디컬 닥터도 없어지고 약사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트랙도 암호화폐 사용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 되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블록체인이 장점이 너무 많은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탈중앙화하고 보안성 이거 아주 확실해서 너무 좋은데 여기 확장성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릴레마 세 마리 토끼 잡기 어렵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책 읽어보면 이런 얘기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래 속도가 이제 사용자 수 확장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문제를 미디엄이 해결했다 이 말씀입니다. 메타버스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그게 안 되네. 이게 이제 아까 블록체인인데 이게 아까 부부가 공제했다 그랬죠. 이분이 최규 박사님이고 정의연 교수님인데 이 사람도 박사고 이 사람도 박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진흥협회에서 대상을 이 김판종 씨가 받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지금 블록체인은 세계적으로 최고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때문에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화폐 기능에 대해서 우리 송가병 대표님은 그거 가지고 한 1시간 설명하셨어요. 그죠? 원숭이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1분에 설명하겠습니다. 화폐의 기능은 가치
저장 기능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척도가 되고 거래와 교환 이렇게 딱 그 수가 있는데 화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가 등장한 거는 뭐 한마디로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중앙은행은 그 짓을 하느냐? 이거 사실 정치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돈 안 찍어내면은 그냥 당장 난리 납니다. 팬데믹에 뭐 우린 다 죽게 해놓고 너희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돈을 찍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정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이 경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아주 나중 얘기입니다. 우선 자기네가 살아야 되니까 돈을 무조건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사고 나면은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 아시죠? 옛날에 그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이제 독일이 됐죠. 1차 대전 후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의 발행 개수가 2,100만 개로 그 이미 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달러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왜 믿을 수 있느냐? 발행 개수가 2,100만 개로 딱 정해졌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에다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딱 쓰면은 그 블록체인은 누구나 다 본다 그랬죠. 거기 딱 보면은 2,100만 개 이상 못 찍어내도록 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달러보다도 비트코인을 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믿지 못하면요, 거래가 되질 않아요. 또 믿지 못하면 부부가 둘이 같이 살 수도 없고, 또 혹시 여기 예수 믿으시는 분은 믿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거는요,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그 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이제 코인이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은 코인 말고도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플랫폼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그 엄청난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걸 바탕으로 그 엘트코인이라는 거 있죠. 뭐 무슨 도지 코인도 있고 뭐 라이트 코인도 있고 그 중에 KOK도 있습니다. 그 KOK도 이더리움 소프트웨어를 근본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참 내가 볼 때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 친구는 19살밖에 안 됐는데 난 그 세계적인 천재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구글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구글 앱들이 많죠. 거기 이제 구글 플레이 들어가면 그 앱이 막 한 10만 개 돼요. 근데 그 구글 앱 10만 개를 전부 구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든 그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이더리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근데요,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진짜 놀라운 건데요.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거를 KOK가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완성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그 수정을 거치고 언제 나오냐면 이번에 포스트 콜에 나온대요. 앞으로 2달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저 여기 이민 와서 몰랐는데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가 돼 있더라고. 내가 이 미국 이민 와서 한 30년 사는 동안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토큰 에코노미를 설명하겠는데요. 내가 이제 이걸 설명 안 하면 저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너희가 우리한테 한 달에 4% 주느냐? 지금 4%죠. 2달 전만 해도 7% 받았어요. 저도 7%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이 나서 그걸 주느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토큰 에코노미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런 말이 불과 10년 전에도 이런 말조차가 없었어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큰 에코노미는 기존의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개념인데 경제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화폐 대신 토큰을 주고 보상하는 것이다. 지금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달에 4%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KOK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토큰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내가 이거 저 설명했다고 돈 더 받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10만 불 투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4%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을 해서 그 KOK에 참여하는 그러한 경제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화폐 대신 토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 받는 거는 따달 받는 게 아니고 KOK 토큰을 받아요. 근데 하나에 6.2달러씩 해서 이제 환산해 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갑에 보면 그게 다 나타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생기죠. 아니 그까지 뭐 동전도 아니고 말이지 토큰 그게 가치가 있어야지 나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6.2달러에 내가 쿠코인에 가면 그걸 바꿀 수 있거든요, 달러로.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뭐 여기 저 올리비아 씨니 뭐 우리 장 선생님이니 또 이런 분들은요, 그 매달 버는 걸 가지고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토큰인지 현금이나 같은 거죠. 근데 현금보다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금은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값이 점점 떨어지죠. 인플레 때문에 자꾸 절반으로 되고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값이 지금 올라요. 작년에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난 그게 18배 오른 줄 알았어요, 작년에. KOK 토큰이 18배 오른 줄 알았더니 25배라고 그래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너무너무 투고 투비투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그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장 했던 분이 이제 제 친구분으로 여기 왔어요. 여기 계신데 오늘 같이 저녁을 하면서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년에 4% 주는 것도 힘든데 은행에서 근데 한 달에 4%. 거기다가 그 4%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25배씩 불어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큰 에코노미의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면은 그 돈이 죽은 돈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되느냐? 생태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경제학에서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공급을 일정하게 만들고 제한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큰 공급량을 제한하고 토큰에 대한 수요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큰을 교환해주는 거래소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토큰을 받았는데 이게 현금화가 안 되면 무슨 소리 있습니까? 쿠코인에 가서 돈을 바꿔줘야죠. 그래서 그 토큰을 거래하겠다는 거래소가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근데 지금 KOK는 이미 7군데인가? 세계적인 뭐 세계 10대 안에 드는 그 좋은 그 거래소 7군데에서 지금 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 계속 러브콜이 들어온대요. 우리도 네 거 좀 하자. 장사가 되거든 그거 하면. 그래서 토큰 에코노미의 경제적 생태계 만들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주 그 중요한 일을 KOK 토큰은 기가 막히게 해냈어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잘 해냈어요 지금. 지금 신용도 신뢰도가 토큰 생태계의 가장 큰 성공인데 지금 왜 비트코인보다도 KOK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타이밍을 잘못하면은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비트코인에서 쪽박찬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KOK의 정채연 그 육성 그분은 나이가 29 지금 30 됐을까? 초년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에는 비트코인을 하다가 아주 쪽박을 찼어요. 돈이 하나도 없고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던 사람이 2년 전에 KOK에 조인해가지고 지금 별이 6이고 그 사람도 한 달에 한 100만 불 벌지 않을까? 별이 6인데 뭐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예식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무슨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그런데 이제 토큰이 자체 내 메인넷을 가지면 그 토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건 이더리움을 갖다가 존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그 천재가 만들거든. 그 부테린인가 비텔릭 부테린인가. 그런데 지금 이 메인넷은요,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미디엄의 그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그 세계 제일의 기술이 이 메인넷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사실을 알면은 이 KOK 토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기대를 할 텐데 그 토큰 에코노미를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 공급량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공급량을 줄여야 되고 이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인플레가 나니까 이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난 7%일 때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4%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12%를 준다는 거는 토큰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토큰이. 근데 이제 4%를 준다는 거는 반으로 주는 거죠. 이 12%일 때 비하면 3분의 1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줄여야지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유저 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14센트에서 시작해서 6불 20까지 쭉 자라왔다는 게 이제 보이시죠?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좀 많이 그 토큰이 시중에 나왔다 그러면 소각을 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값이 떨어지거든요. 토큰 값이. 그러면 이제 소각을 할 때는 돈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토큰은 100만 개를 소각하자 그러려면 100만 불이 드는 거예요. 만약 1불짜리라면 지금은 이제 6불 됐으니까는 100만 개 소각하려면 600만 불이 돈이 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소각하느냐고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큰 값이 안정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얼마를 소각하고 언제 소각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최영규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감으로 풀어내질 않고 아주 고도의 무슨 3차 함수인지 뭐 5차원 함수인지 미적분인지 모르는 함수를 풀어요. 그 사람. 천재예요. 그 사람. 그 함수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했더니 정확하게 참 난 이런 토큰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0.14, 0.16, 0.18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억 개 총수량이고 35억 개가 소각용이고 15억 개가 이제 채굴이고 그래서 이제 1차 5억 개, 4차 점점 줄여야죠. 채굴 수량을 이제 3억 개, 2억 개, 1억 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토큰 에코노미 생태계는 이제 지금 그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학적인 특성 함수를 설계해 가지고 그 정해진 커브에 따라서 실제 토큰의 유통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있으면 그 유튜브를 보여드릴 텐데 그 지금 그 토큰 생태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10대 가상 거래 화폐에서 KOK가 거래되고 있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최근 얘기인데
쿠코인이라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거의 엄청난 그 1조 원이라고 그래요. 1조 원. 1조 원 어치의 KOK를 갖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딜러라는 거가 있고 이제 브로커라는 게 있어요. 브로커는 자기는 그냥 중간 역할만 하는 거고, 딜러는 자기가 그 스탁이나 토큰 이런 걸 자기가 샀다가 자기가 장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KOK 토큰이 오를 것 같거든. 계속 올랐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작년만 해도 25배 올랐는데 올해는 지금 메인넷이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호재입니까? 25배보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도 딜러니까 자기네도 있는 돈으로 이거 샀다가 나중에 팔자. 자기네도 뭐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쿠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다량의 KOK 토큰 매입했다는 그 뉴스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어요. 메인넷, 이건 뭐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토큰 생태계가 이제 확 살아나는 얘기죠. 그래서 글로벌 52건 코인으로 도약. 이 토큰이 뭐 줄잡아 10,000개가 넘는데 52건이면 이게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0등이면은 이게 10,000개의 1%면 0.5%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코인이 10,000개가 넘으면 52건이면은 상위 0.5%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KOK 코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코인이 말이에요. 수요가 많아야지만 그 값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쓸모가 많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 스마일 홈쇼핑에서도 KOK 토큰 가져오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KOK 토큰이 많이 이제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디엄 페이먼트 시장 거기서도 이제 키오스크 전문 업계에서도 물건을 사려면 KOK 토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 QR 코드에다 이렇게 대면은 돈이 얼마가 탁 나가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 사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KOK 토큰은 어디서나 다 받아주는 거야. 이 키오스크 결제 그 머신에 갖다가 이걸 대면은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물건도 살 수 있고 콘텐츠도 볼 수 있고, 이거를 집에 모아놓으면은 그게 돈이 막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도 지금 뭐 한 5만 불어치 모아놨습니다. KOK 토큰. 그거 왜 모아놨겠어요? 내년에 그거 나 50만 불 되기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KOK 토큰은 지금 아까 쿠코인에서도 1조를 사가지고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KOK 토큰을 지금 달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일정하잖아요, 그죠? 시중에는 15억 개 이상은 절대 안 풀겠다.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지금 요거는 그 토큰 값이 올라간 추세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안 오르다가 이게 작년 1월부터 이렇게 올랐네. 30센트밖에 안 했네요, 처음에. 여기 보세요. 30센트죠? 근데 지금 8월 때에 이번에 250, 제가 여기 KOK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해 3분일 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6불 20이죠.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실감했죠. 나는 요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함수 여기 보면은 요건 아닌데 저기다 그 함수를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 뭐 난 도저히 저도 뭐 서울대학 나오고 공부 좀 했는데도 모르겠더라. 도저히. 나 그래서 이 사람 천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KOK 토큰의 가치가 5년 안에 $100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되고 있는 총 코인량을 유지하며 거래와 사용자 증가와 더 많은 앱, 이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앱이라는 거예요. 그 탈중앙화
참여를 한다면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학자라 그런지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가 다 학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간단히 뭐 이건 이미 아시는 것 같아서 뭐 이거는 이제 현대는 플랫폼 전쟁 시대다. 보면은 전 세계 순위 1위에서 10위에 속한 대부분 기업들은 플랫폼이에요. 아람콘가 뭐 무슨 석유 회사 하나 빼고는 전부 플랫폼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이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돈 가진 놈만 다 먹어요. 지금 아마존에 뭐 제프 베조스가 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 돈을 풀면은 지구상에 한 1억 명 정도는 아주 해피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한 놈이 다 가지고 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공룡 플랫폼의 갑질로 디지털 식민지와 오징어 게임 만드느냐고 우리나라가 참 잘 만들었죠. 근데 돈은 누가 벌었냐? 넷플릭스가 다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오징어 게임을 갖다가 전부 해킹을 당했는데 그게 어디 해킹을 당했냐면 중국 놈들이 다 해킹을 했어요. 중국의 뭐 10억 인구가 저 오징어 게임을 다 봤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원래 법으로 금지해서 들어가지가 않는 데인데 다 봤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그걸 돈으로 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 오징어 게임 만든 사람한테 야 너 게임 봤으니까 1불씩만 내. 그러면 10억 곱하기 1 보면 10억 불을 갖다가 사실은 그 게임 만든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 만든 사람들이 그걸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돈 별 번 거 없어요. 이름만 좀 났지. 돈은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근데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중국 놈들이 다 보고도 꼼짝 못하고 이제 이렇게 저작권이 지켜지지도 않고 뭐 카피 뭐 당하고 여기 복사 변조 위조 해킹 뭐 이런 게 이제 당한 거죠. 오징어 게임. 그게 기존 플랫폼의 문제점입니다. 넷플릭스가 그게 돈을 벌어도 그 플랫폼에 구멍이 뻥뻥 뚫린 거예요. 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나오기 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KOK에서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것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새로 만든 거니까 옛날 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이렇게 뻥뻥 뚫리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 여기 아마존은 저 매장 없는 유통회사, 넷플릭스는 극장 없는 영화회사, 우버는 택시 없는 택시회사, 에어비앤비는 호텔 없는 호텔 회사. 이게 플랫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내려주고 30%뚝 떼가고 30%뚝 떼가고 이게 정말 얼마나 참 돈을 쉽게 많이 법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KOK하고 구글하고 넷플릭스하고 유튜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 우선 플랫폼 수수료가 말이에요. 이 30%입니다. 이 구글은. 넷플릭스는 아예 비공개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30%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이 유튜브도 비공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어요.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요. 싫으면 간도 너희 나가. 근데 딴 데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KOK를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는 5에서 10%, 15%만 주면 된다. 반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KOK는 그 블록체인 가지고 그 해킹이고 뭐고 이거 다 저작권 다 보호해주고 해킹이고 뭐 중국 놈들이 뺏겨가고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다 이 넷플릭스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있던 유저들이 사실은 전부 KOK로 와야지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아직 2년밖에 안 됐기도 하거니와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아직
그 KOK 가면은 거기에 있는 유저들이 5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면 어디 저 넷플릭스는 몇 명이냐? 10억 명이에요, 10억. 그게 10억 명 있는데 가야지 돈이 되지. 뭐 돈이 뭐 내가 뭐 돈을 조금 벌어도 좋은데 10억 명이면 또 글로 가지. 아니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오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나 뭐 콘텐츠나 이런 걸 갖다가 싹쓸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빨리 사람을 끌어들이면 되겠구나. 그렇죠. 사람을 끌어들이면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사람을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못 끌어들이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이 죽고 살 때 뭐 내가 지금 코로나 그래가지고 딱 숨 넘어가게 되는데 아주 그것만 먹으면 낫는 약이 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 그게 지금 뭐 나한테 뭐 5천 불이다 10,000불이다 그래도 그 마다하겠어요? 나 10,000불도 좋으니까 뭐 하나를 빨리 달라 이러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KOK에서는 리퍼럴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KOK가 지금 막 살아가지고 넷플릭스 이런 데를 갖다가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오신 분들이죠. 여기 참여자들. 자꾸 저같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한 사람은 상 줘야 돼요. 지금 KOK에서 저한테. 우리 올리비아 사장님 같은데. 이제 그건 이해가 되셨죠? 왜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고 돈을 많이 주냐? 이해가 됐죠? 죽고 사는 권세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려면은 미국 회사 구글이 관리하는 플레이 스토어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해놓고 구글이 이 앱 회사들한테 버는 돈의 30%를 떼가겠다는 발표를 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한 거예요. 30%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좀 CPA가 뭐 하나 계산해서 하나 먹고 내가 한 달에 뭐 한 10,000불 벌었는데 3,000불 내놔 그러고 누가 그냥 가져가면은 얼마나 야무지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라는 게 지금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난리 날 것 같아요. 폭동 나고 한 8년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폭동 날 뻔한 거 알았어요? 1%가 1%가 199%를 가지고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하고 그쪽에서 한번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정부에서 강압 진압을 해서 그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1%가 99%를 다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프로토콜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골고루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KOK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라는 거는 참여하는 모든 참여에게 이익을 공유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복식하지 말고 상생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중앙화 경제, 지금 현재 플랫폼 경제인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경제로 나가야지만은 이 세상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공산주의 좋아하게 돼요. 미디엄 KOK 수익제 이제 드디어 본론에 왔네. 물 한 잔 마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KOK에 대해서 그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뭐 미디엄 KOK 수익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설명해 준 건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듣고도 뭐 이해가 안 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강의하시는 분도 이해 못한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가 생태계 토큰의 생태계에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분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KOK 토큰을 만들 때는 원가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토큰을 하나 줍니다. 그 얘기는 꼭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입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죠? 그렇잖아. 뭐 원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뭐 그걸 준다니까. 근데 그게 생태계가 성공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은 일정하게 해놓고 수요를 막 올리면 성공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이제 그게 생기면은 생태계가 성공하는 건데 생태계에 성공했어요 이미. 여기서 엄청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내가 기축통화라고 그 위에 썼는데 사실은 이 기축통화 같이 큰 그 경제계의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폐전쟁이라는 소설이 아니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텐데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국이 그걸 달려들어 가지고 야 너희만 해? 우리 위안화도 좀 기축통화에 좀 끼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미중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딴 얘기가 뭐 무슨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뺏어가니 어쩌고 그래서 전쟁이 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축통화 때문에. 근데 이 KOK 토큰이 성공했다는 거는 이 KOK 토큰이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서는 이 굉장한 성공입니다. 이건 중국 정부도 못 해낸 일을 이거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 비트코인도 뭐 원가가 듭니까? 뭐 전기료는 좀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생태계에 성공한 게 이게 큰 돈의 원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50억 개를 지금 생산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하나에 6불이 됐으니 그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걸 이제 수요와 공급을 살살살살 조절하면은 그 50억 곱하기 6.2를 지금 벌어낸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번 겁니다. 기축통화를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이런 건 경제학에도 없었던 건데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수익 재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KOK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거 보셨어요? 타임스퀘어에 그 전면 광고한 거? 돈 없이 그거 못해요. 하루에 10만 불씩 내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돈이 지금 빵빵 남아 돌고 있습니다. KOK. 그 다음에 영업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참여자들의 가입비는 전에 KOK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시스템은요 달러 가지고는 이게 거래가 안 되고 결제가 되질 않아요. 모든 게 그 토큰이나 코인으로 결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썼다. 뭐 ERC20 방식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려면은 수수료 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수수료를 깨십이라고 또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 토큰 에코노미에서는 수수료 그러지 않고 깨스비를 해요. 이상하게 그 깨스비가 엄청난데 그 깨스비를 뭘로 줘야 되느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걸로 주면 받는데 달러를 주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300불을 내고 참여했죠. 저는 아까 10만 불을 뭐 냈다 쳐요. 근데 그러면은 이 가입자들이 50만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평균 가입비 그냥 이게 쉽게 제가 1000불이라고 했습니다. 뭐 10만 불짜리도 있고 뭐 300불짜리도 있으니까 중간에 그냥 1000불이다 쉽게 따졌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50만 명 그러면 얼마예요?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예요.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이 5억 달러예요. 근데 그 달러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네, 달러하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더리움에다가 깨심이 내는 것도 전부 이런 그 코인 가지고 줘야 되니까 달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꿨어요. 무조건.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운도 좋았던 게
이게 2009년에 시작한 회사인데 2009년에서 지금까지 20배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20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10배만 칩시다. 그리고 뭐 20배 너무 많다. 그러면 5억이 50억이 되죠. 50억 달러입니다. 손에 쥐는 게. 50억 달러면은요 굉장한 돈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수출 1억 달러 하느냐고 아주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이 막 1억 달러 달성했다고 그냥 뭐그 해를 갖다가 수출에 해도 선포하고. 그런데 50억 달러라는 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50억 달러를 막 쓰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람들한테 토큰으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영업 이익이 생기기도 전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건 아직은 본격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미디엄이라는 회사가 그 테크놀로지 팔아가지고 지난번 보셨죠? 조폐공사, 삼성, LG, SK,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돈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런 돈 다 합치면은 그것도 뭐 2천만 불 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여기 비하면 세발에 피고 진짜 수익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수익이 뭐냐면 실은 광고 수익이에요. 광고 수익. 지금 메타라는 회사가 있죠. 그게 이제 원래는 그 페이스북 아닙니까? 그 회사가 98%가 광고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몇 조, 수십 조를 버는 회사인데 그 98%가 광고 수익인데 사실은 이 미디엄 케이오케이도 이제 진짜 본격적인 수익은 광고 수익이 돼야 됩니다. 언제 되느냐? 여기 이제 사람이 50만 명에서 이제 500만 명으로 되면은 광고 수익이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요, 뭐든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돼요. 이게 2배, 4배 막 이렇게 돼서 쫙 올라가면 이제 금방 내가 볼 때는 막 1억, 10억 이렇게 되면요. 그때 되면은 KOK는요, 아이고 우리 저 넷플릭스는 우리 발바닥에 있네.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마존 너희도 우리 한번 해보자 말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엄 KOK 수익 제어는 토큰 생태계가 성공해서 여기 어떻게 보면 봉익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팔아먹듯이 기축통을 만들어내는 거, 영업의 이익, 이게 지금 굉장히 크고 아직 뭐 작지만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수익 재원으로 떠올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한테 뭐 4% 주고 뭐 돈이 없어서 도망가고 뭐 이런 거는 이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사람이 자산이자 힘이다. 이제 미디엄 KOK가 할 일은 사람만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 끌어들이기 전에도 지금 돈이 남고 있다고.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면은 이제 진짜 세계 10위 안에 드는 큰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느냐 사느냐가 리퍼럴 마케팅에 달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시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리퍼럴 마케팅으로 성공한 회사들 대표적으로 뭐 쿠팡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넷이 오면은 기술력 확실한 수익 재원이 되고 이 가스비 받는 겁니다. 메이저 거래소에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막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이런 데서 이제 와달라고 이제 막 소리칠 거예요. 제발 우리 메인넷 기도해.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이 애드버타이징이 이제 35% 제일 크고 아니 이게 폰페이지가 더 큰 걸로 돼 있네 여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다단계 금융사기다. 저도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게 아닌 점을 이제 또 설명하겠습니다. 수익 재원이 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미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큰 생태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 다음에 사기치고 도망간다면 얻을 것이 잃을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최영규 박사나 김판정 회장 이런 사람이 그 조이파리 같이 뭐 돈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뭐 죽은 척하고 뭐 이렇게 할 사람들입니까? 나 이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연구했고. 예, 근데 너무나 틀려요.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고속도로 깔아놓고 통행료 수입받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아세요? 이게 이제 미디엄 생태계는 오버헤드 비용과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어요. 지금 그 보세요. 블록체인 세계 최고 속도로 개발해놨죠. 이거 팔아먹고 가야지 그냥 놓고 도망갑니까 중국으로? 그 다음에 뭐 메인넷 개발 완료했죠. 토마스 프레이 같은 이런 사람도 끌어들였죠. 스마트폰에 깔린 앱만 봐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KOK 앱을 깔면요, 여기 참여자들은 자기가 매일매일 매 초당 버는 돈이 나오고 이 모든 게 다 여기 나옵니다. 이걸로 뭐 결제도 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이게 뭐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 다 깔아놓고 도망갑니까? 그러니까는 금융사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소각한 만큼 KOK 토큰을 재발행할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많이 강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35억 개를 갖다가 재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 소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1불일 때 소각하여 11불 기회로 올랐을 때 재발행하면은 10불을 번 거예요. 한 개에. 그렇죠? 근데 보면은 벌써 이 KOK에서는 코인을 소각을 벌써 많이 했어요. 세 차례나.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1억 개를 갖다가 소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재발행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100억 달러 버는 거 아니에요? 재발행할 때. 100억이 아니죠. 35억 개니까는 뭐 3,500억이네. 지금 3,5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3,500억 원이 아니고요. 3,500억 달러예요. 그럼 그 임원진들은 이걸 회사를 성공시키면은 그때 가서 3,500억 달러가 자기 건데 이거 놓고 중국으로 도망갑니까? 조이파리 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내용을 모르고 무식하면은 그냥 뭐 거기 돈 많이죠? 그건 금융다단계 사기야. 그랬습니다. 우리 장주영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처음에 소개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도망가세요. 네. 작년 2월 달에 그러고 저 그때 CPA 한참 바쁠 텐데 딸로만 때네. 네. 도망갔다가 내 2,000불 투자한 게 3,600불 됐네. 그러고 돌아온 게 9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 책들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읽은 책만 한 15권 돼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사기가 아니더라. 그리고 이제 서울에 드나드는 이제 제 친구분이나 지인들이나 컴퓨터 전문가들이나 몇 편 이런 사람들한테 다 알아보면은 다 거기 이게 진짜라는 게 또 되고. 나 송가병 그 선생님하고는 내가 지난 가을에 같이 골프 치면서 아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주 속닥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라 나한테.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10만 불 있으면 지금 투자하시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투자. 그래서 이제 미디움 KOK는 뭐 앞으로 블록체인 이거 가지고 이제 크게 발전할 거고 또 프로토콜 경제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인류에 가야 될 방향이고 뭐 지금 마침 한류가 세계 1위고요. 토큰 에코노미 이더리움보다 뛰어난 기술력 가진 메인넷 출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가 접근할 수 없는 사용자들을 타겟 마켓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는 타겟 마켓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파느냐 이거죠 물건이. 근데 KOK를
팔 수 있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손도 못 대는 30억의 마켓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뭐 넷플릭스 영화 하나 보려면요 최소한 크레딧 카드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결제가 안 돼. 크레딧 카드 주고 뭐 한 5불 주면은 뭐 영화 한 2편이고 1편이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예 크레딧 카드가 없는 인구가 전 세계에 한 30억 되는 거 아세요? 그것도 젊은 애들 못 사는 나라, 인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걔네들은 뭐 은행 통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크레딧 카드도 없고 그런 애들은 넷플릭스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유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KOK는 그게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걔네들이 전부 이 셀폰은 하나씩 다 들고 있어. 이건 어떻게 된 게요?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이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셀폰 하나면은 KOK 결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30억은 딴 데서 못 가져가는 그 마켓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디엄 KOK의 그 발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그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추가 달성하고 뭐 설명하고 이건 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신규 콘텐츠 그래가지고 미디엄 KOK에서 아까 얘기하려다가는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했어요. 호텔왕 뭐 이렇게 가지고 이게 지금 가상 세계 속에서 부동산을 뭐 팔고 사고 뭐 어쩌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버전 3.1을 안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머지지티라는 게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넘어가서 이게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무슨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요. 뭘 이걸 갖다 대면은 무슨 상품의 그 내용이 딱 이렇게 뭐 무슨 가상 공간에 뭐 보이고 뭐 저거 하는 건데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머지지티라는 거는 메타버스의 그 한 단계 앞선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지금 이제 그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아주 그 김판정 회장이 그 젊은 사람들하고 아주 그쪽으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나가는 속도나 이 사람들의 그 아주 앞서가는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 변화하는 그 세계에 발맞춰서 막 앞서가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메인넷 공개 이건 제가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이걸로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나스닥 상장 핑크 CC라는 게 뭐냐면은 이 KOK가 그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상장되려면은 핑크 CC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미 그 단계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스닥 상장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메인넷 그게 아주 빅 뉴스를 뜰 거고 아마 다음 해쯤에는 나스닥 상장이 또 큰 빅 뉴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코인 값이 또 오르는 거예요. 생태계가 살고. 부를 창조하는 4대 법칙.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부에 대해서 뭐 책들 많이 쓰고 뭐 돈 벌려면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자들이 미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이걸 또 아주 우리 송가병 대표님이 이러더라고. 돈 냄새를 잘 맡아라. 이렇게. 근데 이제 하여튼 점잖게 얘기하면 미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저쪽에서 파도가 오는데 그냥 깔려주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걸 높이 탈 준비를 해야지. 두 번에 자신의 실정에 맞게 위험 부담하되 철저히 연구하고 조사하여 계산된 위험 부담을 감수하라. 사실은 제가 10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 투자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나도 그 돈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가병 대표 만나가지고 골프 이제 같이 치고 말이죠. 밥도 먹고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라. 이거 나지 돈 이거 난 날라가면 안 돼. 당신은 돈 많지만 난 안 돼. 얘기하라 했더니 솔직히 얘기해서 투자하라 그러더라고. 송가병 대표 그러시다. 요번 2월달에 오시는데 내가 오면은 2월달에 오시잖아요. 송가병 2월 말에. 2월 말에. 네, 그때 오면 이제 내가 아주 그분한테 또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 당신 말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괜찮다. 자, 그래서 자신의 실정에 맞게 위험 부담을 하되 철저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계산된 위험 부담을 감수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전빵 그냥 캐시를 이렇게 끌어안겠다. 그랬죠? 그 캐시 그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인플레 되면은 그냥 반이 쑥 빠져나갑니다. 예?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에요 그 캐시가.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은행에 맡기고 이러고 있겠다.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위험 부담 해야 돼.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 방식을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라. 정말이에요. 맨날 얼굴 찌푸리고 뭐 안 된다 죽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잘 되는 건 본 적 없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벌써 이 대화 내용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야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운명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행동하라. 알긴 알겠는데 나는 이러고 그냥 있겠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